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18일 정오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시한폭탄 하나가 이 주말에 터지게 되었습니다. 존 볼튼 회고록이라는 시한폭탄입니다. 존 볼튼은 17개월 동안 안보보좌관으로서 대북 정책, 그리고 대중국 정책, 그리고 베네수엘라 정책, 여러 정책에 핵심적으로 개입했던 실무 책임자입니다. 이분이 꼼꼼하게 기록을 해가지고 회고록을 썼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곳 백악관 회고록, 뭐 이런 제목입니다. 이 회고록에 트럼프, 문재인, 김정은 세 사람의 관계가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00페이지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안에 국가 기밀이 있다 이래가지고 이 책을 출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일종의 가처분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연방법원에. 그런데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중요한 게 수정헌법 1조입니다. 이것은 언론의 자유는 신성한 것이다. 함부로 사전 검열을 하지 못한다. 그 책이 나온 다음에 법적으로 책임질 일은 책임지더라도 사전에 못 나오도록 하는 것은 여간 중요한 국가기밀사항이 아니면은 법정이 그런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1971년에 뉴욕타임스가 특종을 해가지고 펜타곤 문서, 미국의 베트남 전쟁 개입을 알 수 있게 하는 국방부 기밀 문서를 게재하려고 했을 때, 게재하고 그 다음에 뒤에 워싱턴 포스트가 따라서 그 문서를 입수해가지고 실으려고 할 때 닉슨 행정부가 못 싣도록 하는 재판을 청구를 했는데, 그 재판에서 이 국가기밀이라도 이것은 국민의 알 권리가 앞선다 해가지고 싣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재판은 사전에 이 책을 못 나오게 하는 의도는 실패할 것이 거의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언제 나오느냐? 오는 23일 발매가 되고 이미 책이 창고에 가 있고, 지금 아마존에서는 이 책이 벌써 시판되기도 전에 예약 주문이 베스트셀러 1위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폭발성이 있는 내용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알려진 덕분인데, 우크라이나 스캔들, 그리고 중국과의 거래에서 트럼프가 어떤 행동을 보였느냐, 무엇보다도 왜 김정은한테 이렇게 휘둘렸느냐 하는 내용이 생생하게 전달되면 독자들한테 전달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남북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이런 순간에 이 책이 나옴으로써 김정은, 문재인, 트럼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를 곧 아마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볼튼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서 자기 책 많이 팔기 위한 여러 공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작년에부터 이 회고록 썼을 때부터 화제가 됐습니다. 회고록을 써가지고 검토를 해달라고 백악관에 전달을 했는데 그 내용이 누출이 돼가지고 우크라이나 스캔들의 일단이 그 안에 실려 있다. 이러니까 하원에서 탄핵 조사를 하던 민주당이 존 볼턴을 정인으로 부르겠다고 했는데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탄핵 소추안이 하원을 통과해서 상원에 올라가 있을 때는 또 볼턴이 태도를 바꿔가지고 상원에서 부르면 나가겠다고 했는데 상원은 공화당이 지배하고 있어가지고 정인 채택이 불발이 됐습니다. 이것 다 이 책을 화제로 만드는데 성공을 했고, 더구나 이제 한 몇 주 전부터 계속 볼튼 또는 볼튼 변호인들이 나와서 그동안에 이 책을 둘러싼 갈등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사전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전 검토를 너무 오랫동안 받다가 보니까 볼턴이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해가지고 출판을 강행하게 된 것입니다. 트럼프 쪽에서 말하는 것은 비밀 유지 약속을 어겼다는 것이고, 볼턴은 여기에는 보호되어야 할 비밀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악관에서 요구하는 것은 많이 들어줘가지고 많이 첨삭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 The Room Where It Happened, A White House Memo, 그 사건이 터진 곳, 백악관 회고록이라는 이 책이 일부가 그 존 볼턴이 쓴 내용을 줄여가지고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 어제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축소판이 나왔는데 그것은 시진핑과 트럼프의 관계에 대해서 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생하게 아마 문재인, 김정은, 트럼프 사이의 어떤 거래 관계가 공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시진핑과 트럼프, 지금 세계 정세를 좌우하는 양거두죠.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쓴 글 읽어보면 매우 비판적입니다. 볼턴이 트럼프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입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아주 강한 압박을 넣고 있다 해가지고 속 시원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한국에 있는 트럼프 팬은 트럼프가 중국의 버르장머리를 고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존 볼턴이 쓴 걸 읽어보면 그런 팬들을 매우 실망시키는 내용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겉으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레토릭을 막 사용하는데 정작 회담장에 딱 앉기만 하면은 뭘 하느냐. 이 존 볼턴이 옆에서 지켜본 바입니다. 트럼프는 자기의 재선, 올해죠. 재선에 유리한 방향으로 중국이 행동하기를 바라는 거, 거기에만 치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선거 전략과 연관시켜서 중국과 협상을 한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시진핑이 트럼프를 갖고 논다는 겁니다.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래서 트럼프의 제일 큰 관심사고, 또 노골적으로 재선을 도와달라고 시진핑에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러면서 농산물 수입을, 미국 농산물 수입을 좀 많이 해달라, 이 요구에 아주 집중한다는 겁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있는데, 농산물 수입을 해달라는 것은 뭐냐면은 시골, 특히 중부지방, 미국의 중부지방이 말하자면은 트럼프로서는 꼭 확보해야 할 표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중국이 많이 수입을 해주면은 다른 곳에서는, 다른 부분에서는 중국에 미국이 양보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은 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래, 그런 장면을 여러 곳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입니다. 말하자면 12월 1일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회담, G20 정상회담, 2018년입니다. 2018년 12월 1일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만찬장에서 시진핑과 트럼프가 1대1로 만났는데, 물론 그 옆에는 볼턴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있었던 이야기를 아주 실감있게 재밌게 썼는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건 볼턴이 쓴 회고록에서 발췌한 겁니다. 이 만찬의 하이라이트는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트럼프와 6년 더 일을 함께 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다. 트럼프는 사람들이 대통령 임기를 2번으로 제한한다는 헌법 조항이 자신을 위해 폐지되어야 한다는 말을 한다고 맞받았다. 시진핑은 미국에는 선거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바뀌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트럼프는 찬성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니까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일종의 아부를 하면서 접근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트럼프가 넘어갔다 이거죠. 시진핑은 핵심적인 문제로 대화의 주제를 바꿨다. 그는 미국이 트럼프의 기존 관세를 철회해야 하고 미국과 중국 모두 환율 조작을 하지 않으며 사이버 세계에서의 절도에 가담하지 말자는 입장을 밝혔다. 시진핑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가, 그때 관세를 대중 관세를 높였습니다. 철회돼야 한다고 했다. 최소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계획은 포기해야 한다고 했다. 시진핑은 사람들이 이를 기대한다고 했다.
나는 시진핑이 말하는 모든 것들에 트럼프가 예스라고 말할까 조마조마했다. 그런데 트럼프는 거의 그런 상황에까지 갈 뻔했다. 주변에서 참모들이 견제를 하지 않았으면 시진핑 페이스에 말릴 뻔했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대중 관세를 25%를 늘리는 대신 현행 10%를 유지하겠다고 독자적으로 결정했다. 시진핑이 압박한 그대로였다. 트럼프는 이에 따른 대가로 중국이 미국의 농산품 수입을 늘릴 것을 요구했다. 농장이 많은 주들에서 더 많은 표를 얻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었다. 만약 중국이 이에 동의한다면 미국의 관세는 오히려 낮아질 것이라고 했다. 곁에서 지켜보니까 숨이 탁 막히는 순간이었다. 자칫 잘못하면 트럼프가 이제 시진핑에게 속아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트럼프는 옆에 있던 라이트 하이저에게 자신이 무언가 빠뜨린 것이 있느냐고 물어보았다. 라이트 하이저는 요 무역 담당 실무자인데 이때부터 실무자가 이제 앞에 나와가지고 트럼프가 실수하는 것을 하나하나 막아주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라이트 하이저는 대화가 현실 세계로 돌아오게 만들려고 했다. 그는 구조적인 문제들을 언급하고 중국의 제안을 갈기 찢어냈다. 트럼프는 라이트 하이저가 중국과 협상을 맡게 될 것이고 제러드 쿠슈너가 협상에 참여할 것이라고 하며 말을 끝냈다. 그래서 트럼프가 시진핑에게 되말리는 것을 실무자가 옆에서 상당히 브레이크를 걸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마 곧 발표될 대북 관계에서도 볼트는 자기의 역할을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내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가 하노이 회담에서 김정은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았다. 요걸 내가 막았다. 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고록에서 볼트는 트럼프가 하는 모든 외교 정책은 재선을 위한 것이다. 재선. 그리고 그 뜻은 뭐냐면 자기가 한 번 더 당선하기 위해서 국가 이익을 희생한다는 겁니다. 또 국가의 원칙을 희생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몇 가지 또 사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컨대 홍콩에서 말하자면 중국에 위해가 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그 범죄를 자를 잡아가지고 중국으로 보내주는 이런 법을 통과시키려고 해가지고 작년에 그 큰 데모가 있었는데 그럴 때도 트럼프는 이 홍콩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말로만 강경하게 뭐 대응한다 해놓고 구체적인 안도 내지 않고 그러면은 트럼프 이야기는 중국 인권 문제를 제기하자고 하면은 트럼프는 볼턴에게 미국도 인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매우 미온적이라는 겁니다. 더구나 작년이 천안문 학살 3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30주년. 그때도 그것을 기억하는 성명서를 내자고 했더니 트럼프가 거부를 했다는 겁니다. 또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무슬림을 수용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지금 수용소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여기 대해서도 놀랍게도 트럼프는 시진핑에게 그 수용소 계속 지어도 좋다 하는 이야기를 했고 대만에 대해서도 별로 존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것과 달리 속으로는 시진핑과 트럼프가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은 시진핑이 트럼프를 갖고 논다는 겁니다. 왜냐? 트럼프는 자기의 개인 이익인 재선을 위해서 국가 이익을 희생시키니까 여기 틈을 타고 들어가가지고 시진핑이 트럼프를 기분 좋게 맞춰주면서 당신은 꼭 한 번 더 해야 된다든지 그러니까 트럼프가 원하는 바를 탁 찔러가지고 접근하고 있다. 그러면서 볼턴 실무자들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큰 실수를 막을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을 회고록을 통해서 보여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볼턴이 이제 북한 관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이게 저로서는 가장 흥미진진한 건데 이미 대충 예상은 됩니다. 대충 예상은 되는 게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속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속도록 누가 와서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었느냐. 그게 바로 정의용 특사거든요. 정의용 특사가 2018년 3월 초에 트럼프를 만난 데서 김정은의 메시지라면서 전한 게, 김정은은 핵을 폐기하기로 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만나고 싶다고 하니까 기분 좋은 트럼프는 내가 압박을 가했더니 드디어 김정은이가 핵 폐기의 결단을 내렸구나. 그러면은 만난다. 이래 바로 즉석에서 이야기하고 말았습니다. 실무자들과 의논도 하지 않고, 이게 세계에서 가장 큰 뉴스가 되면서부터 완전히 김정은 문재인 합작의 이 비핵화 사기극에 트럼프가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북한 페이스로 된 합의문이 나왔고, 그 연장선상에서 2019년 하노이 회담 2월 말에 하노이에서 결판을 내려고 했고, 그때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믿고 영변 핵시설 폐기한다는 약속만 하면은 대북 제재 해제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3일 동안 기차 타고 오는 쇼도 벌리면서 개선 장군 준비를 하고 왔는데, 막상 회담장에서 딱 이야기를 해보니까 트럼프가 볼턴의 조언대로 영변 핵시설 그 과거에 뭐 여러 번 폐기했지 않느냐, 그것보다는 진짜가 있지 않느냐, 숨겨놓은 우라늄 농축시설, 그게 궁금하다, 그거 내보라, 그걸 카드로 한번 내어보라, 이렇게 맞받아치니까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김정은이는 당황했고, 트럼프는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더 회담할 필요 없다 해가지고 돌아와 버린 겁니다. 그때 트럼프의 회담 결렬에 대해서 민주당도 지지가 있었어요. 아마 볼턴은 이런 상황을 자세하게 이번에 회고록에 내어놓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 주말에 존 볼턴이 미리 방송과 인터뷰해 놓은 내용이 아마 공개될 것입니다. 그리고 23일에는 그 책이 공개될 것이고, 그때 문재인 대통령과 정의용 특사가 해명해야 할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